애절한 비명소리가 한밤의 적막을 깨우고 다 떨어져서 지금 빨리 좀 와줘. 극심한 통증에 이어 경련까지. 생사의 기로에 선 위급한 순간.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담담하게 지켜보는 아버지. 응급실을 수시로 드나드는 아들 때문에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 은빈이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리고 차는 이렇게 하자 한 달에 한 번씩 저렇게 나와요. 벌써 몇 년째예요? 한 20년도 됐을 거예요. 한 가족을 아득한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은 당뇨병. 이들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 서둘러 식사 준비를 하는 이병장 씨. 두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는 게 전부입니다. 음식을 도맡아 하다 보니 웬만한 요리는 뚝딱 해냅니다. 밥 한 30분 밥하고 한 30분 있다 그래서 밥 주고 그러면 또 밥 차려주고 뭐 그러려니까 일찍 일어나야 돼요. 할아버지가 가족들의 밥상을 차리는 이 시간. 고등학생인 손녀딸 윤서는 학교 갈 채비를 합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4명의 가족이 마주 앉아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 하지만 말없이 밥만 먹는 가족들. 몸은 괜찮은지, 무슨 일은 없는지, 가족 간에 나누는 그 어떤 대화도 없습니다. 자식들이 아프다 보니 집안의 모든 일은 할아버지 차지입니다. 아유, 당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한 열흘에 한 번씩 밤에는 저희 딸이 나서 119 구조대 차가 와서 데려가요. 큰아들은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오른쪽은 실명이 됐고요. 왼쪽은 이제 눈은 자체에 이제 시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안경을 껴도 끼나 안 끼나 이제 그거는 똑같고요. 거의 물체는 어렴풋이 보이는데 누가 누군지는 이제 분간할 수가 없고 그냥 조금의 사물을 볼 수는 있어요. 조금. 당뇨가 심해진 건 10년 전. 결혼 후 타지에서 살던 그에게 크나큰 시련이 찾아왔던 때입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단란했던 가정 또한 한순간에 깨졌습니다. 건강하고 자신감 넘쳤던 젊은 시절이 꿈만 같습니다. 모든 행복이 산산조각 나면서 희망 또한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자신을 자꾸 포기를 하게 되고 술에 의존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 노숙자 생활을 좀 하게 됐는데 아마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그 제가 이 시골에도 못 내려왔을 거고 아마 나름대로 아마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었겠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작은 아들 이철균 씨는 젊었을 때부터 당뇨로 고생해왔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도 다 물러나면 누가 선거를 22살이었나? 21살. 군대 막 제대할 때니까 22살인가 봐.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소중하게 자신의 꿈을 키워오던 그는 마침내 희망하던 경찰이 됐습니다. 하지만 당뇨로 갑자기 쓰러지면서 그의 인생도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게 그때부터 망가진 것 같아요. 당뇨 오면서부터 모든 게 망가졌어. 물론 행복한 순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당뇨인 걸 알면서도 자신을 사랑해준 한 여인과 결혼도 하고 예쁜 딸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윤서가 5살 때 아내는 집을 떠났습니다. 큰 애도 아니고 애기 때 버리고 가가지고 애 찾는 전화 한 번 없으니까 엄청 배신감 느끼고 원망을 많이 했었죠. 결국 딸과 함께 고향에 돌아온 이철균 씨. 5살 꼬마는 이제 18살이 됐습니다. 아빠의 복막투석을 돕는 착한 딸인데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기 위해 복막투석을 꼭 해야 합니다. 학교 갈 때를 제외하곤 항상 아빠 곁을 지키는 윤서는 5살 이후 한 번도 엄마를 찾은 적이 없습니다. 학교 소풍도 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였던 딸을 볼 때마다 철균 씨는 가슴 한편이 저려옵니다. 일부러 그런 환경을 만든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이 된 건데 그냥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미안한 마음만 있어요. 직접 재배한 배추를 손질하는 이병장 씨.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 빈자리까지 채워야 했습니다. 집안 살림은 물론이고 농산일도 도맡아 하려면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가족의 생계가 이 논에 달려있지만 주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거는 저 간성읍장네요. 간성급장 하는 사람. 난 돈도 없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땅도 많으시고 부자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딸 좀 있었죠. 부자는 아니지만 있었는데 다 팔았죠. 할머니 건치고 애들도 건치고 뭐 하면 이거라. 당뇨가 이렇게 무서운 병인 줄은 결혼하기 전엔 몰랐습니다. 젊을 때부터 당뇨가 있었던 아내는 평생을 고생하다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인도 당뇨가 있지만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손에서 일을 놓을 수 없는 79의 이병장 씨. 그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힘은 왜 안 들어요? 밑으로 들지만 어떻게 먹고 살라니까나 해야지. 내가 없으면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것들이 어떻게 살아요? 술을 많이 먹었어요. 얼마나 많이 드셨는데요? 하루 거저 이 옆쪽이 2병씩 뭐 보통 먹었지요. 매일. 자신과 아내 그리고 2 아들과 딸까지 모두 당뇨인 이병장 씨 가족. 거기다 여동생도 당뇨, 아내의 2 남동생도 당뇨로 사망했습니다. 가족력이 있다 보니 손녀도 당뇨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가족력이란 3대에 걸쳐 사촌 이내에 같은 질병을 앓는 환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모들을 잘 만났으면 그렇게 안 되는데 잘못 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그것고정 당뇨가 걸리면 그게 크고 작은 시련으로 바람잘 날 없었던 인생. 바다만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복막투석을 하는 이철균 씨. 세균이 뱃속에 들어가면 복막염이 생기기 때문에 소독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투석을 마치기까진 약 1시간. 그 사이 언제나처럼 말없이 TV만 보고 있는 아버지와 형. 그리고 나서 윤서는 야식을 챙겨 먹습니다. 라면의 유혹이 달콤하기도 하거니와 지금 먹지 않으면 늦은 시간까지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는 윤서. 아빠 곁에서 음악을 듣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밤에 자다가 심할 때는 막 소리 지르고 팔다리 떨고 제가 누군지 못 알아보고 눈도 못 뜨고 그리고 나중에 기억을 못 해요. 어땠는지. 그러면 상한테도 당뇨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안 살 것 같은데 전. 당뇨가 생긴다면? 네.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아빠가 돌아가시면 전 그날 따라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쓰러지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보아온 윤서. 불안한 예감은 어김없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자는 도중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야간 저혈당으로 다리 경련과 호흡곤란이 온 이철균 씨. 자칫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 음식물을 통해 포도당을 섭취하면 췌장에선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이 세포 속에 들어가는 열쇠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포도당은 에너지로 바뀝니다.
하지만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거나 제대로 작용하지 못할 경우 포도당은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내에 쌓여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를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피 속에 포도당이 섞여 있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미세혈관에 손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망막은 물체의 상에 맺히는 부위로 이곳의 시신경과 혈관들이 막히며 시력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혈액의 여과를 담당하는 신장의 사구체 역시 모세혈관이 손상되면서 만성 신부전으로 악화됩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다리의 경우 혈액 내 높은 당분이 가느다란 말초혈관을 막아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괴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 수는 약 2억 5천만 명이 당뇨병 환자로 알려져 있고 10초당 환자가 한 명꼴로 지금 사망에 이르게 되거나 30초당 한 사람이 다리를 절단하고 있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나 형제 등 가족력이 있을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같이 밥을 먹고 생활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 습관이 결국에는 같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당뇨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철균 씨 가족이 더 이상의 합병증 없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먼저 정확한 당뇨 상태를 진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숨을 많이 들여 마시고요. 숨 참으세요. 당뇨가 있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합병증 관련 정밀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혈당을 확인해 보는데요. 이병장 씨는 예상 밖의 저혈당으로 위험 상태였는데요. 집에 계실 때 운동하시다가 식은땀 막 나고 막 어지러지러하고 이런 적 없으셨어요?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저혈당 위험 아주 위험군이에요, 할아버지. 네. 꼭 식사하고 일하시고요. 이병정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10년 이상 있었고 당뇨 조절은 비교적 잘 하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신장 합병증과 신경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는 것을 진단을 하였습니다. 왼쪽 신발이랑 양말을 벗으실 거예요. 말초신경 합병증 검사를 하는 큰아들 이일균 씨. 따끔하거나 찌릿하거나 생기면 저한테 바로 말씀해 주세요. 느낌이 전혀 없는데요. 지금은 이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게 좋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감각이 점점 좀 사라지죠. 신경이 약간 좀 죽으면서. 발에 저릿한 증상이 없어지고 건강이 좋아졌다고 자부했는데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을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당뇨가 있었고 당뇨로 인한 실명이 2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고 이번 검사에서 신장 합병증도 있으며 진행된 신경 합병증이 있는 것을 진단을 하였습니다. 눈에 통증이 있었던 작은 아들 이철균 씨. 검사 결과 심각한 상태의 합병증이 발견됐습니다. 이철균 씨 같은 경우는 현재 당뇨 합병증이 꽤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진행을 한다면 형님처럼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까지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건 바로 윤서입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그 가족력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게 걱정이죠. 거기다 당뇨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인 비만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입술이었어요. 작년에? 1년 사이에도 지금 그러면 19kg 는 거야? 1년 동안 20kg 는 건 굉장히 많이 는 거거든? 체중이 비교적 많이 나가고 BMI가 30 이상으로 증가돼 있어서 고도 비만으로 지금 진단이 되었고요. 당화 혈색소가 5.8% 정도로 당뇨의 위험이 있는 상태로 진단되었습니다. 체지방도 되게 높고 당뇨 위험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가지. 살 빼야지. 살만 빼면 될까? 관리도 해야겠죠?
그럼 이전에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딱히 그렇게 아프지 않아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윤선의 가족을 위해선 어떤 솔루션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 솔루션에 나설 드림팀이 모였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생활 환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분비내과 신명숙 전문의, 안과 양승재 전문의, 임상영양사 박계월, 운동치료사 김태광, 임상영양사 이현주, 심리치료사 이은주, (2주간) 관찰한 가족들의 평소 생활 모습과 식습관은 어떤지 점검해 봅니다. 라면을 드시네. 일을 전혀 안 하시는 거죠? 이 식사도 그럼 할아버지가 준비하신 건가 봐요? 그건 된장국 같죠? 아이고, 이거는 뭔가? 오이 무침? 김치네요. 예. 이분들이 지금 식사하시는 거 보니까 대부분 이제 뭐 김치나 젓갈류 그리고 뭐 국 드시는 양이 이게 1인 분량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짜게 드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가혈당 측정이라든가 그리고 운동요법조차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으신 것 같았고 영양 상담 하시면서 최대한 그 환경 안에서 좀 맞출 수 있는 걸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심리 상태라든가 이런 운동 치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찾아봅시다.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당뇨 가족을 위한 특별 솔루션. 식이요법과 운동치료, 심리치료를 바탕으로 당뇨를 이겨내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솔루션 첫날. 혈당 관리가 가장 중요한 당뇨. 식습관 개선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먹고 천에서 일 뭐 한다고 배가 고파서 몇 개씩 먹어야지 일어나지. 당뇨가 있을 때 사실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관건은 양 조절이거든요. 근데 특히나 과일은 정말 양 조절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당뇨 환자가 꼭 지켜야 할 것은 달고 짠 음식을 피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열량을 규칙적으로 먹는 겁니다. 하루 1800kcal의 식사가 권장되는 당뇨 환자의 경우 아침, 점심, 저녁 각각 600kcal를 기준으로 식단을 짭니다. 한 끼 식단을 짤 때 반찬은 칼로리가 지나치게 높거나 짠 음식을 피하고 간식 또한 칼로리를 지켜 열량이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당뇨 환자마다 필요 열량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당뇨 환자분들이 10분이 계시다면 10분이 다 똑같이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어야 하는 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과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많이 올라가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이병장 씨에겐 과일량 조절과 함께 저혈당에 대비한 처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신장에 약간 합병증이 오신 상태세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이 일을 많이 합니다. 이을균 씨는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저단백질 식사를 해야 합니다. 잡곡밥을 많이 드시면 잡곡에는 포타슘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혈액에 있는 포타슘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쌀밥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혈당에 대비해 자기 전 혈당 체크와 적정량의 간식 섭취를 하도록 했으며 고도 비만인 윤서는 간식을 줄이는 것과 저열량 요리법이 숙제로 주어졌습니다. 할아버님 되시죠? 이병장 할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솔루션 네. 둘째 날 집에 찾아온 임상영양사.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기 방문한 이유는요. 당뇨병이 식사요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을 직접 방문해서 드시는 거 점검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도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뭔가요? 이게 생태찌개인데요. 마늘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제한해야 할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양념류는 아주 좋습니다. 나트륨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고춧가루는 괜찮습니다. 할머니고 아주머니들이 소금 간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부분 조금 짜고 맵고 단 음식들 위주네요. 가족들이 직접 먹는 음식의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네네네. 그거하고 이 가자미 식혜는 전반적으로 음식이 좀 짜고 달고 네. 그러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드시기에는 조금 자극적이네요. 군청에서 매주 한 번 반찬을 지원받고 있기에 먼저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오이? 이왕이면 당뇨 환자에게 좋은 음식들을 추천해주기 위해서인데요. 그래. 이게 낫겠다. 단백질 식품 중에서 좋은 콩. 저거 콩자반 하나 정도. 고사리 나물이나 숙주나물 같이 나물 종류로 요 두 가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메모하고 섭취해야 할 영양소들을 고려해 반찬을 골라봤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먹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당뇨가 있는 가족들 건강에도 좋은 맛있는 반찬들이 뚝딱 만들어졌는데요. 맛있다. 됐다 그만하면. 내가 많이 만들었어요. 맛있다. 그냥 반찬 왜? 밥상이 바뀌면서 자연스레 가족 간의 분위기까지 달라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 듣고 올 때는 주로 밥에 김치만 드신다 그러셨는데 그래도 지역에서 지원해 주신 반찬들을 보니까 종류는 다양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로 짜고 조금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수급비를 받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저희가 조금 저렴한 채소 위주의 식단을 몇 가지만 더 메뉴를 추가하신다면 그래도 당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활동량이 적은 이 가족을 위한 운동치료. 운동치료라고 하는 게 우리 당뇨에서는 인슐린에 대한 이런 양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약 한 번 먹는 거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을 좀 하시고 야외에서 이렇게 많은 당뇨병 환자에겐 에너지 소비에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관절이 좀 굳어지실 수 있어요. 도시에서 노는 사람들만 하는 거래요. 시골은 운동 이런 거 할 새가 없어요. 밥도 미처 못 먹는데 일하거라. 문제 이런 거래 시골에서. 할아버지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병장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운동 동작들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본인의 운동에 대한 의지가 좀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통증이라든지 관절 각도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움직이시는 거에 대한 이런 불편함이 많이 느껴지는 상황이고요. 간단하지만 실천이 가능한 동작들을 지금 알려드렸으니까요. 다시 힙 뒤로 내리면서 당뇨 고위험군에 속하는 윤서에겐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특별 프로그램이 주어졌습니다. 유산소 운동하고 적절한 동작 운동을 배합을 해서 조금만 진행을 해도 땀이 날 정도로 조금 고효율의 운동 프로그램이라서요. 체중 조절 효과도 많이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뒤로 팔꿈치를 좀 깊게 당겨서 근육까지 좀 체력이 약한 이철균 씨에겐 쉽고 간단하며 근력에 도움이 되는 탄력 밴드 운동이 적용됐습니다. 프로그램이 좀 어려우면은 좀 이렇게 하지 않다든가 뭐 그럴 텐데 게으를 텐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꾸준히 운동을 앞으로 할 수 있겠어요? 해야겠죠. 당뇨 안 걸리고 살 빼고 건강하려고요. 그런데 이 가족에겐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실 땐 그나마 힘쓰는 일이 가능한 큰아들이 집안일을 맡아 하는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다 보니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도와주면 좋으련만 동생은 움직이는 것도 버거운 상태.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형은 형대로 불만이 쌓여갑니다. 동생 또한 이런 형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솔루션이 한창이던 어느 날 꽂아야 되는데 하트 모양으로 꽂고 동그랗게 꽂지. 어제 제 생일이었고 그 전날 큰아빠 생신이셨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생일 파티를 준비합니다. 자, 노래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노래부터 해야지. 불 꺼야지. 노래하고 끄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큰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인데 어머니 뭐야? 비밀이고 하나는 안 싸우고 오래 살면 좋겠어요. 가족들을 당황케 한 뜻밖의 소원. 모처럼 이 가족에 찾아온 활력이 그동안 깊어졌던 갈등의 골마저 파헤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 집이 좀 싸우는 게 있어요. 가족끼리. 근데 그게 정말 사소한 거란 말이에요. 저번에는 참다 못 참아서 나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집에 가기 싫다고. 집이 제일 싫다고. 그래서 세 번째 솔루션은 심리치료. 먼저 심리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치료와 욕구 강도 검사, 심리 성격 검사 등이 이뤄졌는데요. 가족들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 또 집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검사들입니다. 지금 건강하셔서 뭐든지 하실 수 있으실 마음이시죠? 제가 이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제 마음입니다. 원룸 나가고 싶습니다. 언제부턴가 더 이상 이 가족의 구성원이길 포기하게 된 이일균 씨. 제가 집안의 경제적인 거를 제가 다 하거든요. 네. 형은 앞이 안 보이니까 운전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혼자 다 하거든요. 관계가 깨지고 힘들어지면 실패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의 회복이 이제 되어지기를 이 시간부터 형에 대해서 고마움 많이 갖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또 이 기회를 통해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두 사람의 이런 모습이 참으로 낯설고 어색합니다. 너가 최대한의 목표로 잡아야 할 것은 너의 건강을 찾는 그 모습이 우리한테는 웃음을 주는 그 가정이 될 거야. 그래, 사랑한다. 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평생 처음 가족과 안아보는 시간. 정말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미안하다. 동생인 이철균 씨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많이 풀어졌어요. 또 가족 간에도 좀 서로 이렇게 엉어리라든가 그런 게 좀 풀어졌고 또 서로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동생이 저한테 못했던 말들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던 말들을 하는 것 같았고 그게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며칠 후 찾아간 윤선의 집. 변화의 시작은 큰아들 이일균 씨였습니다. 전엔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치사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칼질하는 거라든가 좀 음식하는 걸 좀 해요. 윤서도 요리 레시피를 찾아보며 열심히 음식을 만듭니다. 이 시간 할아버진 휴식을 즐깁니다. 아유, 편안함 많아지요. 많이 편해지지 뭐. 어디 식단뿐일까요? 가족들의 일상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함께 운동을 하게 된 건데요. 5번밖에 못해요, 이게. 운동 치료사에게 배운 동작이 맞는지 서로 봐주는가 하면 이렇게 일어서야 자꾸 일어서야 돼? 예. 글쎄, 그렇게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이병장신 하기 싫다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덩어리 땀이 난다. 운동하니까 좋고요. 일단 아버님이 운동이라면 아주 안 하시려고 그랬었거든요. 따가 일어나. 그러니까 하고 하시니까 더 좋네요, 아주. 그래서 좀 이게 좀 습관이 돼서 늘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 건강 프로젝트 진단 6주 후 여러 가지 솔루션을 진행해왔던 가족들의 건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혈당 검사를 비롯해 다양한 검진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혈당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가족 모두가 6주 전과 비교해 조금씩 나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솔루션 드림팀과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 조금 더 힘내야 되겠다, 근데. 더 세게, 이렇게. 구체적인 검진 결과는 어떨까요? 신경합병증이 좀 있으셔서 발저림이 굉장히 심하신 상태였는데 좀 투약하면서 조금 증상은 좋아지신 상태고요. 이일균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 고민하셨던 눈 문제, 안과 선생님이 조금 희망적이라고 말씀하셔서 다행이고요. 이철균 환자분이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셨죠. 운동하시니까 좀 몸이 개운하다고 한번 말씀을 하셨고요. 계속 좀 규칙적으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조절이 필요하세요. 규칙적으로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식이요법이랑 또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일단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체중도 약간 감소했어요. 많이 감소는 안 했지만 약 3kg 정도 체중 감소가 있어서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족에게 그전엔 생각할 수 없었던 희망이 생겼는데요. 작은 아들 이철균 씨가 신장 이식을 받아 제대로 된 직업을 다시 가질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선생님들 때문에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걱정이에요. 네, 운동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손 관리도 항상 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걱정.
영월의 실내체육관. 장애인들의 합창 경연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이일균 씨도 나섰습니다. 연습을 저는 많이 못했는데 다른 회원분들은 많이 했죠. 형 을균 씨에게도 소중한 꿈이 생겼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야 할 장애인의 세계가 아주 작지만은 그 작은 속에서도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근데 큰아빠 운동하시는데 옷이 큰아빠와 아빠가 윤서를 위해 등굣길을 함께 걷기로 했습니다. 그 표시를 내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그쪽으로. 윤서를 데려다주고 오는 길. 아버지 저 마음을 열고 소통을 시작한 형제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떴는데 뭐 고추를